자, 우리 이제 촉매라는 언어로 들어갑니다. 사실 촉매가 언제 배웠었던 거야,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어야 돼. 중학교 때 너무 과학을 암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기본 베이스가 없는 거야. 자, 촉매가 뭐냐면 뭔가의 화학 반응을 무엇시키는 물질이야, 얘들아? 촉진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촉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촉매라는 물질이 자, 선생님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 효소처럼 자, 이 친구가 무엇합니까? 자, 화학 반응 속도를 화학 반응 누구를 조절하여? 속도를 무엇하여? 조절하는 누구야? 조절하는 물질이야. 반응의 누구만 조절하는 거야? 빠르기만 조절하는 거야. 쟤는 화학 반응 자체에 관여를 하지 않아. 그래서 효소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효소는 누구 소속이야? 촉매 소속이야. 촉매라는 물질 중 하나야.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는 물질 중 하나가 효소인데 반응 속도만 조절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나 종류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촉매에 우리가 무슨 촉매가 있냐면 자, 정촉매라는 물질이 있어. 그 다음에 무슨 촉매라는 물질이 있어? 부촉매라는 물질이 있어. 됐을까요? 그럼 전촉매와 부촉매가 무엇이냐면 정촉매는 말 그대로 반응 누구를요? 속도를 무엇하게 합니까? 빠르게 하는 걸 정촉매라고 해. 반응 누구를요? 속도를 무엇하게 하는 거? 느리게 하는 거를 부촉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어. 그럼 정촉매의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냐? 정촉매의 대표적인 예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가 있는 거야? 효소야. 효소가 한 종류야, 여러 종류야? 여러 종류야. 니네 입에서 나오는 누구 있어? 아밀레이스. 위장에 있는 펩신, 그치? 그 다음에 뭐 펩티데이스, 뭐 말티에이스, 뭐 이런 것들, 뭐 라이페이스 이런 효소들이 모두 다 누구에 들어갑니까? 반응을 빠르게 합니다. 자, 그럼 반응을 느리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응을 느리게 하는 게 어떤 애들이 있어? 방부제. 야, 방부제 있다고 반응 안 일어나? 일어나. 그런데 무엇합니까? 느리게 일어나게 하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반응 틀려왔어요. 그 나중에 애들이 야, 선생님이 이 반응은 어차피 일어난다 그랬잖아. 이 반응은 어차피 일어나. 음식물을 내 몸에 집어넣으면 소화는 어차피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 반응은 어차피 일어날 건데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단지 좀 더 뭐해진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단원의 포인트 중 하나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느냐? 효소의 역할을 뭐하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 얘네들 반응 누구요? 속도에 있어서 누가 있어요?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생성물이 있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반응물과 생성물로 바로 될 수 없다.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구를 분해한다 그러면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하면 무엇 해야 됩니까? 이 결합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요걸 끊을 때까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새로운 물질을 형성할 때 낮아진 에너지만큼의 차이는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지만 이걸 끊을 때까지 얘가 흡수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활성화 에너지다. 모든 물질은 결합이 끊어져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다 무엇합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누차 강조했지만 반응물에서 출발해서 어디? 자, 꼭대기를 찍었을 때 이때가 무슨 에너지다? 활성화 에너지다. 맞죠? 그런데 누가 있으면 촉매가 있으면 효소가 있으면 그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요게 누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누가 됩니까? 2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 이 화학 반응에서 바뀌지 않는 거 누구죠? 요거 무슨 열이에요? 그치? 요거 무슨 열이죠? 그치? 다른 열. 요거는 항상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 그치? 이런 내용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촉매에 대해서 이런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 효소의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구의 특징? 효소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왜 효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내 몸에는 이렇게 효소의 종류가 많으면 왜 더 좋을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겠죠.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입에서는 무슨 효소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밀레이스. 위장에서는
펩신. 그 다음 이제 소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효소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치? 이런 효소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 분명 배웠을 거야. 아밀레이스가 분해하는 건 누구라고요? 녹말입니다. 아밀레이스가 분해하는 건 누구라고요? 녹말. 그치? 그 다음에 우리 펩신이 분해하는 건 누구였냐면 단백질이었어요. 그치? 이렇게 모두 다 분해하는 물질이 달라 안 달라? 달랐어. 그래서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되는 물질이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모두 다 다르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요? 효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모양이야. 그런데 이 효소는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표면에 있지. 이 표면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을 특유의 무슨 구조라고 얘기합니까? 입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저 특유의 입체 구조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물질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 누구일 것 같아? 세모죠. 그렇지? 동그라미는 선생님 안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가. 들어봤는데 이 특유의 입체 구조와 맞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누가 형성이 되냐? 요렇게 해서 누가 있을 때, 효소가 무엇할 때? 있을 때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네, 저기에 세모난 물질 반응물이 들어갑니다. 딱 맞아 떨어져? 안 맞아 떨어져? 맞아 떨어지죠. 그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내가 반응시켜야 될 저 무슨 물 얘들아? 반응물. 이 반응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두 글자로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기질. 기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 기질과 얘가 딱 맞아 떨어졌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효소, 기질, 무슨 체라고 얘기하냐? 복합체라고 얘기합니다. 효소, 기질, 무슨 체? 복합체.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한테 효기복이라고 얘기해. 줄여가지고. 효소, 기질, 무슨 체? 복합체. 효기복이 만들어져. 그런데 다른 애들이 들어가면 안 만들어져. 세모하고만 형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신나게 반응을 빠르게 무엇시키면서 진행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반응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 기질복합체 중에서 기질이 튀어나오면서 나름대로의 분해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효소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효소의 특징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효소마다 특유의 입체 구조가 무엇하다? 다르다와 그래서 다른 기질들, 그러니까 기질의 종류가 다르면 각자 다른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하루에도 나는 수많은 물질들을 먹죠. 그 물질의 기본 누구요?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다 다른 효소가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효소의 종류가 많을수록 나는 내 몸에서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 누가 주성분이다? 단백질이 무슨 성분이다? 주성분이다. 맞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은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고기, 생선, 우유죠. 그치? 고기, 생선, 우유, 두부 이런 애들 엄마가 반드시 사가지고 오면 어디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요? 냉장고. 그치? 요거 그냥 바깥에다 두면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얘들아? 좀 빨리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어버려. 단백질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소도 무엇합니까?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하게 됩니까? 단백질이 주성분인 특징 때문에 특정 누구에서 온도에서만 이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그 온도가 아니면 저 효소는 입체 구조가 변성이 되면서 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특정 온도, 특정 누구요? pH에서 무엇화되는 특징을 가져요? 활성화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됐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네, 방금 얘기했던, 자, 기질의 종류가 100가지야, 효소의 종류가 100가지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기질, 무슨 성이라고 얘기합니까?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소는 무슨 특이성?
특이성, 기질 특이성. 기질에 따라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다 가져야 돼.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매력이죠. 효소는 무슨 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무엇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뷔페에서 밥을 먹어. 내가 한 5접시 먹었어. 아, 나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뭐해? 친구들이랑 20분 수다 떨었어. 그런데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다시 먹을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내 몸에 들어갔던 기질과 내 몸에 있는 효소가 모두 효소가 100개야. 그럼 100개의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는 남아있는 효소가 없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야, 나 더 이상 못 먹어. 안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 20분 수다 떨었다? 그 사이에 무엇 한 거야? 효기복에서 다시 효소와 누구요? 생성물로 나눠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무엇 합니까? 기질이 분해된 무슨 물이에요? 생성물로. 그래서 생성물로 바뀌었어. 생성물은 내 몸에서 내려갔고 효소가 다시 남아있으니 다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생기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되게 뷔페가 가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냥 앉아있으면 계속 다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뭐부터 볼 거냐면 단백질이 주성분인 특징,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건데요. 자, 효소, 누구요? 효소, 누구? 효소 활성화에 누구를 들어갑니까?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효소 활성화에 누구로 들어가요? 조건. 그치?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 너무 중요한 누가 있어요? 온도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누가 있다고요? 온도가 있어요. X축이 누구고요? 온도고요.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속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정 활성화되는 온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온도 중에 하나가 몇 도냐면 내 체온 범위인 몇 도씨에 해당합니까? 아니라 37도씨 정도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우리 온도 올라감에 따라 무엇합니까? 자, 미친 듯이 효소 기질복 효소가 활동하는 무엇합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요, 빨라지다가 37도가 되면 무엇합니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여름에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우리나라에 80년 만에 온 더위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날 온도가 높았던 거야. 근데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 과목에서 체육학과 남자애 하나가 선생님 노트를 빌리고 싶었던 거야. 수업을 같이 듣는데. 그래서 노트를 빌리려고 이제 서울대 앞에 있는 이제 되게 유명한 치킨집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만 얼마치 먹었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단백질 종류를.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 뭐 한 거야? 그냥 나간 거야. 밖에 온도가 내 체온보다 높을 정도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밖에서 어디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효소의 입체 구조가 뭐 해버렸어? 변해버렸어. 위장에 가득 닭고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분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뭐 했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체온이 올라가니까 근데 선생님이 땅을 안 흘려. 더위를 안 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얼마나 더운 줄 몰랐어. 길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무엇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느껴서 왜 내가 사선으로 걸어가지? 걸어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이미 위장에서 효소가 기능을 못하니까 고기도 상했어 안 상했어? 상한 거야.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가득 찬 상태에서. 그래서 사선으로 가다가 나무 하나를 내가 잡은 거야. 그래서 무엇 했죠? 발사를 했죠. 발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발사를 했냐면 이 음식물이 여기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토사물이 이런 옷에 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사를 한 거야 나무에다가. 근데 내가 더 짜증났던 건 옆에 있던 그 남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창피했던 거죠. 모르는 척을 합니다. 어떡해 저 여자 어떡해 자기도 창피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가 저 여자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 쟤 완전히 열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걔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짜증이 난 거야. 몸이 안 가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너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효소가 아예 마비됩니다. 그럼 내 몸의 물질 대사도 마비되는 거 마저 들려?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결국 그 바닥에 이렇게 철푸덕 쓰러졌지. 앞에 그때 당시 삐삐였어요 얘들아. 너무 오래전이죠. 삐삐와 삐삐 가게와 그 꽃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튀어나오신 거야. 학생 괜찮아? 선생님 가방에 일반화학 책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학생
서울대생이야? 그게 더 비참했어요. 아니요. 근데 삐삐 가게 사장님이 서울대도 아닌데 여기 왜 갔어? 서울대 아니면 못 와요. 뭐 이랬더니 아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이제 그 꽃가게 사장님이 이제 물을 묻혀 와가지고 막 닦아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돌아왔었거든요. 우리가 효소가 특정 온도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너무 추운 데서 밥 먹어도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더운 데서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네, 온도에 대해서는 효소가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온도가 맞지 않으면요 모든 게 끝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누구요? 효소의 활성화 조건에 누구도 있어요? pH도 있어요? 없어요? pH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입안의 pH, 야 pH가 뭐야? pH가 뭐야? 산성, 중성, 무슨 성이야? 염기성. 그런데 산성, 중성, 염기성? 어제 우리 고2가 막 선생님 딸 6학년 과학책을 보더니 뭐야 산성, 중성, 염기성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 그리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웠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산성이 무슨 맛이 나? 신맛. 중성이 아무 맛도 안 나. 염기성이 무슨 맛이 나? 쓴맛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pH가 몇입니까? 2일 때가 있어요. 2. 그 다음에 pH가 몇일 때가 있어요, 얘들아? 7.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얘네들의 누구요? 반응 속도가 되는데요. 무엇이 됩니까? pH 2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누구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 위장에 있는 누구라는 애야, 얘들아? 펩신이라는 pH가 2가 돼야 쟤는 미친 듯이 활동을 해. 그럼 pH가 2가 되지 않으면 네, 역시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가 7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애가 있죠. 그 친구가 누구게요? 그 친구 pH 7. 니네 입에다가 음식이 들어갔을 때 신맛이나 쓴맛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치? 얘가 누구야? 아밀레이스야. 누구야? 아밀레이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누가 있으니까 pH 몇에서 8에서 활성화되는 애가 있어. pH 8에서 활성화되는 애가 자, 뭐 이제 우리 펩티데이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 활성화되는 누가요? pH가 모두 다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위장, 입, 그 다음에 소장 이런 부분은 모두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pH가 무엇하다?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pH에서도 달라지지.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자, 반응물의 농도, 기질의 농도, 기질의 양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평상시 내 몸에 대기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그래서 누구요? 반응물 누구요? 즉 기질의 누굽니까? 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거야. 자, 반응물 또는 누구의 농도, 기질의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는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얘네들 누굽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제 결합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볼게. X축이 누구의 농도예요? 기질. 반응물의 누굽니까? 농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물을 더 넣어주는 거야, 덜 넣어주는 거야? 더 넣어주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효소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대기하고 있냐? 효소가 5개가 대기하고 있어. 그럼 내 몸에서 계속해서 효소가 몇 개야? 효소가 그렇지 5개야.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반응물을 몇 개 들어왔어? 하나 넣고 2개 넣고 몇 개 집어넣었어? 3개 집어넣었어.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집어넣었어. 4개 몇 개까지 집어넣습니까? 5개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누가 없으니까 반응물이 없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치?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 그치? 반응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효소들이 막 무엇하게 됩니까? 결합을 하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마구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반응물이 5개가 다 들어왔어. 그럼 효소와 기질복합제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 그 이후로는 반응물이 더 들어와도 무엇합니까? 더 이상 효기복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얘네들은 적정 온도와 pH를 넘어서면 활동을 아예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반응물의 농도가 계속 추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효소가 하나라도 여유가 생기면 바로바로 결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바로바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효소가 5개야. 자, 반응물이 계속 들어오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러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가 무슨 기복이에요, 얘들아? 효기복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효기복이 몇 개예요? 5개죠. 그 이후로도 효기복은 몇 개가 유지됩니까, 얘들아? 5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반응 속도를 더 높이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A 포인트라고 할게. 여기를 A 포인트. A 포인트 이후로 반응 속도를 더 높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A 포인트 이후로 반응 속도. 여기 지금 최대 효기복이 5개만 만들어지는 거야. 효기복을 더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미 반응물은 여기 5개 들어왔죠. 여기 몇 개야? 10개야. 맞지? 그럼 남아있는 반응물들이 여기 있어 없어? 반응물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계속? 5개가 남아있는 거지. 반응 속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효소를 추가해야죠. 지금 효기복 포화 상태잖아. 누가 모자라서? 그렇지, 효소가 모자라서. 그러면 A 포인트 이후로 반응 속도를 더 뭐하고 싶으면? 높이고 싶으면 여기서 누구를 추가하면 돼? 효소를 무엇하면 돼? 추가하면 되죠. 그럼 반응 속도가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봤어요? 얘네들의 효소의 특징과 그에 맞는 얘네들의 활성화 조건을 봤어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의 탐구 내용이야. 자, 탐구 내용에서 과산화수소에 무슨 분해로 들어갈 거냐면 촉매 분해로 들어갈 건데요. 자, 5번째 얘네들 누구로 들어갑니까? 탐구로 들어갑니다. 얘네들 탐구 보면 과산화수소가 누구예요? H2 누구예요? O2예요. 자, 이제 보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누구도 요구하죠?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완성되는지도 요구합니다. 반응물에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생성물에 뭐 나와요? 반응물에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생성물에 그렇죠. 무조건 H2O가 나오죠. 그치? 그럼 H2O하고 누가 남아? 산소가 남지. 그 산소는 O로 나와야 돼? O2로 나와야 돼? 당연히 O2로 나와죠. 세상에 O라는 물질은 없어요. 산소 원자가 단독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어? 아니요. 불안정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사실 화학이 이번에 시험범위 안 들어갔지만 화학에서 18쪽, 주기율표에는 18쪽 빼고는 안정적인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빼고는요. 그럼 모든 애들은 결합을 한 상태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산소는 누구로? O2, 수소는 누구로? H2, 질소는 누구로? N2로 존재를 해야 돼요. 맞지? 그런데 산소 원자가 지금 몇 개 들어왔어? 2개 들어갔지. 근데 총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네. 안 돼. 들어간 원자의 종류와 나온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앞에다 2를 썼어. 그럼 수소 원자 몇 개야? 4개. 산소 원자 몇 개야? 4개. 그럼 여기도 수소 원자 다 합쳐서 4개, 산소 원자도 4개가 되면 돼. 그럼 H2O 앞에 몇어? 2 쓰지. 그럼 수소 원자 몇 개 돼? 4개. 산소 원자 2개, 2개. 합쳐서 4개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저 반응식을 쓸 줄 안다라는 건 현재 고1한테는 화학을 배웠건 안 배웠건에 상관없이 중3에 등장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쟤네들 저 화학 반응이 사실 굉장히 느려요. 과산화수소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나요? 선생님 집에는 있어요. 어떤 도구로 소독되는 약으로 비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과산화수소가요? 뭐가 길어요, 얘들아? 사용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분해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되고 나온 산소가 내 상처 부위에 누구를요? 세균을 막 산화시켜서 소독하는 거야.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일부 소독약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 반응이 만약에 빠르다. 그럼 과산화수소를 사놨는데 우리가 맨날 상처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빠르게 분해가 돼버리잖아. 그럼 과산화수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쟤를 얼마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 속도 자체가 빠르다 느리다? 굉장히 느려요. 5년을 갖고 있어. 괜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네 집에도 굉장히 오래된 과산화수소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급해서 아들이 뭐 이제 학교에서 중수업 하는데 각자 실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험을 보여주는 거야, 중수업에서. 그래서 코로나 때 그때 급하게 뭐 했어?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자고 있는데 날 깨워서 얘기하는 거야. 애가 한 2교시쯤, 자기가 4교시쯤 이걸 발표하는데 할 게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뭐 했어? 멘토스에다 콜라 집어넣는 거지. 다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들이 이제 엄마가 과학 선생님이니까 급하게 이거 갖다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소주잔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과산화수소 따라 가지고 이 실험을 보여줬었거든. 근데 그 과산화수소가 우리 집에서도 꽤 오래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체 반응 속도가 느린 과정의 이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이 상태로 잘 보존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상처 부위에다가 저 과산화수소를 뿌렸더니 미친 듯이 거품이 발생을 해야 하네요. 미친 듯이 거품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상처 부위에서는 이 반응이 빨라진다는 얘기야, 느려진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야. 누구 때문이야?
혈액에 있는 누구라는 효소? 카탈레이스. 누구라고요, 얘들아? 카탈레이스 따라하세요. 또 뭐라고요? 카탈레이스. 한 번 더 뭐라고요? 카탈레이스. 한 번만 더 뭐? 카탈레이스. 이제 외워질 거야. 집에 가서 안 써봐도 한두 번 보면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내 혈액 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가 난 곳에서 카탈레이스가 빵 나오면서 이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돼요? 미친 듯이 산소가 나오면서 무엇하죠? 세균을 이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카탈레이스가 사람의 몸의 혈액에서만 나오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우린 유전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같은 곳에서 출발한 세포가 진화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말고도 심지어 식물에서도 카탈레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선생님 아들 그 실험에서 보여준 게 뭐였냐면 오이, 가지, 파프리카 이런 걸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실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쟤는 뭔가 실험이 특이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집에 있는 야채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 카탈레이스가 나오면 미친 듯이 산소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 과산화수소에다가 세제를 풀어놓잖아. 그럼 저 산소 때문에 거품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누가 있냐면요.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들, 혈액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다 누가 나옵니까? 카탈레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집에서 누굴 사와? 생간을 사와. 간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 그런데 무엇합니까? 우리 어디에는요. 우리 간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 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생간을 사서 실험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누구로도 실험을 합니까? 감자로도 실험을 합니다. 감자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날 아들한테 실험을 하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파프리카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파프리카가 과산화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아 나가? 좋아. 그러니까 파프리카가 되게 건강 음식 중 하나라는 거야. 우리 몸에서 이런 과산화물을 우리 몸의 간에서 처리해야 돼. 그런데 내가 따로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면 처리가 잘 된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오이도 나오고요. 가지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험을 해요. 누구를 가지고요? H2O2. H2O에서 산소가 과하게 붙었다. 그래서 누굽니까? 과산화수소. 그치? 얘를 시험관 여러 군데 갖다가 나눠줍니다. 누구라고요? A, B, C. 누가 됩니까? D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이 A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냐면요. 과산화수소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놨어? 증류수를 갖다 놨어. B에다가도 과산화수소를 갖다 넣고 누구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다가 생간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C에다가 역시나 과산화수소를 갖다 놓고 이번에는 누구요? 감자 조각을 갖다 놓어요. 그 다음에 D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고 과산화수소 갖다 놓고 이번에는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면 삶은 감자를 갖다 놓을 거야. 무슨 감자? 그럼 이제 거품이 발생하느냐? 자, 거품 발생해야 돼. 증류소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요. 선생님 반응이 천천히 그래도 일어난다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집어넣고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는 동안 잘 보이지 않고요. 생강 거품 나요. 자, 감자 거품 나요, 안 나요? 가요. 삶은 감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감자를 삶아서 누가 바뀌었어요? 온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효소의 입체 구조가 무엇되죠?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되는 거야? 결국 얘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효소가 무엇된 거야? 효소가 무엇된 거야? 온도 때문에 무엇됐다고? 변성된 거라고.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C에서 거품이 한참 발생하다가 더 이상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응이 뭐였다는 얘기야? 끝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품을 더 발생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효소 더 집어넣어요. 반응이 무엇됐다? 종료됐어. 누구를 더 발생시키고 싶으면 거품을 더 무엇시키고 싶으면 발생시키고 싶으면 효소를 추가해야 돼? 과산화수소를 추가해야 돼? 그치? 잘 생각해보니까 산소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과산화수소에서 분해돼서 나온 거야. 얘가 몇 개면 10개지. 얘 앞에 개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얘가 10개 들어가면 얘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5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쟤가 다 끝나면 얘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산소를 더 발생시키고 싶으면 효소를 더 집어넣는 게 얘는 아니죠. 누굴 더 집어넣어야 돼? 반응물을 더 집어넣어야 돼. 생성물은 반응물 때문에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 효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지.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죠.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의 거품이 끝난 이유는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끝났기 때문이야. 과산화수소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거품을 더 발생시키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야 된다. 여기는 뭐였어? 여기 효소를 더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치?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명과학 같은데요. 다양한 무슨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다양한 무슨 문제가 나와? 그래프 문제가 나와.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반응물이라고 해서 누가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물론 이 기질이 누구로 나옵니까? 그림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 합니까? 네, 여기 이렇게 효소가 그려져 있어. 효소랑 만나. 그래서 효소랑 만나서 효기복이 만들어져. 맞을까요? 그 다음에 효소 여기다가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효소를 먼저 그려. 얘가 기존에 내 몸에 있는 누구야? 효소야.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 이제 반응물이라는 기질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반응물이라는 기질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 이제 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효기복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효기복이 만들어져. 그리고 다시 얘가 효소로 되돌아가. 이때 무슨 물이 나와? 이때 그렇지 생성물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생성물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한 누가 나옵니까?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요. 효소를 누구라고 해요? A라고 해요. 반응물을 누구라고 B. 효기복을 C. 생성물을 뭐라고요? D.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누구요? 화학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이 물질의 누구요? 농도, 이 물질의 양 이렇게 나와요. 자, 처음에요. 내 몸에 효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응물이 들어오면 효소가 없어지고 누구로 바뀌어요? 효기복으로 바뀌죠. 맞지?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새로운 반응물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옴에 따라 농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낮아졌다가 무엇하게 됩니까? 생성물로 바뀌면서 다시 효소로 되돌아가 안 돌아가?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낮아졌다 올라가는 거 누굽니까? 효소예요. 됐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효기복은 처음에 없었어요. 효소만 있었어요. 누가 들어오자, 반응물이 들어오자 효소랑 만나서 효기복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효소랑 반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누구예요? 이게 효기복이에요. 됐나요?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들어와서 점점 양이 뭐예요? 줄어들어. 걔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반응물. 누가 되는 거야? 그치? B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치? 그러면 생성물은 무엇 하다가? 생성물은 뭐 했다가? 없었다가 생기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반응물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생성물 누가 됩니까?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요런 거랑 매칭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단원에 그래프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걸로 애들을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낚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활용이 있어요. 우리 효소의 활용에 뭐가 있어요? 식품 같은 것들은 활용이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얘들아? 많죠. 발효식품 다 누구 활용한 거야, 얘들아? 효소 활용한 거야. 적당한 효소가 없으면 발효가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요. 우리 요즘 옷들 색깔 되게 다양해, 안 다양해? 다양하지. 이거요. 효소 염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효소 치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요즘은 효소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물이 빨리 분해돼서 요거를 이제 퇴비로 쓰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음식물이 빨리 분해돼야 되잖아. 썩는 과정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단 말이야. 그런데 효소를 처리함으로써 가는 속도가 빨라서 좀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얘네들이 활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볼 수가 있었어.